안녕하세요. 암제아 전문 트레이너 이재상입니다. 오늘 5강 21번째 수업이죠. 오늘은 표적치료 중에서 그 유명한 허셉틴, 트라스투즈맙, 그리고 캐사일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셉틴, 표적치료제의 거의 대명사죠. 이메티닙, 글리백이 거의 넘버원이라면 바로 그 후발주자 허셉틴, 트라스투즈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누구한테 이 표적치료제가 사용이 될 수 있냐? 허투, 양성, 유방암, 환우분이 사용 가능하죠. 1970년도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허1 수용체가 발견이 됐죠. 이게 뭐냐면 EGFR입니다.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고 해요. 얘가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1980년도에 허투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단백질이. 그런데 이 허투 단백질이 알고 봤더니 유방암 중에서 허투 단백질이 과발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A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호르몬 양성. 지금이야 제가 A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방암이. 자.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삼중 양성, 삼중 음성.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호르몬 양성 위주로 좀 치료가 들어갔죠. 즉 허투 양성 환우분들도 그 호르몬 양성 환우분들이 하는 그 타목시펜 또는 아로마타제 억제제 이런 치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효과가 없으니까요. 또는 오히려 내성이 더 생겨서 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거죠. 유방암 안에서도 호르몬 치료하고 연관이 없는 그룹도 있겠구나 했는데 1980년대 유방암 중에서도 허투 단백질이 과발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연구를 했죠. 그런데 이 그룹이 이 A형이 다른 유방암 A형에 비해서 더 공격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양성만 있던 A형의 허투가 이렇게 또 발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허투 단백질 수용체가 이렇게 정상세포에서는 듬성듬성 있고요.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내부에. 그러면 얘네들은 신호가 어떻게 와요? 외부에서 뭐 리간드가 붙던 간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또 붙던 간에 어쨌든 간에 성장 신호를 받게 되면 이 세포 핵의 신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방암 환우분들 중에 허투 양성 유방암 환우분들은 이 허투 단백질이 너무나 과발현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 암세포의 증식을 더 빠르게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떤 박사님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 면역조직 화학 염색 검사 IHC라는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허투 양성 유방암 환우분들은 이렇게 허투 단백질이 아까 그림처럼 과발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중 양성이죠. 호르몬 양성도 있지만 허투 단백질 양성 수용체도 과발현되어 있다는 게 있고 얘는 그냥 3중 양성이 아닌 이제 허투입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이제 현미경으로 봐도 이렇게 티가 난다. 그래서 다른 A형에 비해서 상당히 공격적이다. 그리고 트라스투즈맙은 허투 수용체 유도 분해를 한대요. 퍼제타는 2종 이합체 억제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얘가 허셉틴입니다. 얘가 누구죠? 허투예요. 그래서 허셉틴이 이 허투에 달라붙게 되면 이 허셉틴이 허투 단백질을 밑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막 이렇게 블락해가지고 얘네들이 성장 신호를 받지 못하게끔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얘를 세포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얘네들이 우리의 리소좀, 청소 기관이죠. 세포에 여기 와서 허투 단백질이 분해가 되게끔 하는 게 바로 허셉틴이다. 그리고 아까 2종 이합체라고 하죠. 퍼제타는 2종 이합체를 억제한다. 허셉틴은 이 허투와 허투끼리 연결을 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제 동종 이합체 억제, 퍼투즈맙은 2종, 그러니까 허투 패밀리의 다른 허3, 허4, 허1 등 2종 일양체를 서로 막는 거예요. 달라붙지 마. 왜냐하면 얘네들이 서로 달라붙으면
성장 신호가 밑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제타는 어떤 유도에서 사멸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얘네들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게끔 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주된 기능이 이제 허셉틴이 하는 거고 보조적으로 퍼투주마비 더 플러스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이율 이런 것들을 뭐 많으면 한 5% 뭐 이 정도 더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율을 높이고 전이나 재발률을 한 5% 정도 더 낮게끔 하는 게 바로 퍼제타이다. 그래서 2종 2합체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ADCC 항체 의존성 세포 매개 독성이 있다. 이건 뭐냐? 이런 유도해가지고 허투를 분해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간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끔도 한다. 어떻게 보면 면역 항암제의 기능이 약간은 있는 거죠. 왜? 면역 세포 를 활성화시켜서 죽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가 허투 수용체죠. 립세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쭉 가서 신호를 보내서 암세포가 증식이 되게 하는 건데 얘가 누구죠? 허셉틴이죠. 이 허셉틴이 이 외부에서 면역 세포, NK 세포한테 야 너도 그냥 암세포 좀 공격 좀 해줘 라는 신호를 좀 보낸다고 해요. 그게 허셉틴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다. 그래서 1980년대에 허투 단백질이 개발이 됐고 이거를 데니스 슬레먼 박사님께서 이렇게 생기신 분께서 연구를 한 거죠. 더 연구를 했습니다. 여성 유방암 환우분들 중에 이런 허투 수용체가 과발현되거나 중폭이 된 그룹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항체를 만들면 될 것 같다 했죠. 그래서 연구를 막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니까 연구를 했는데 실험실 연구에서 실패한 겁니다. 이 성공이 돼야 제약회사든 대학이든 연구 자금을 받을 텐데 실패가 돼가지고 좌절할 때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연구 자금을 지원해서 계속 투자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드디어 1998년에 FDA 승인을 받고 그로 인하여 허투 양성 유방암 환우분들의 재발률이 50% 감소가 됐죠. 상당합니다. 사망률도 33%가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5년 생존율이 허투 양성 유방암 환우분들께서 20에서 30%였어요. 80% 갔습니다.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생존율이 크게 증가가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허셉틴은 트라스투즈맙은 허투 양성 유방암 치료에 사용이 된다. 얘기했죠. 그리고 유방암 종류. 다시 보면 15%에서 20%. 그러니까 유방암의 여성분이 유방암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많으면 2명, 적으면 1명의 환우분들이 허투 양성 유방암 환우분이다. 그리고 주로 표적 치료제로 이런 단클론 항체인 트라스투즈맙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통제되지 암세포들이 이제 통제가 잘 안 되죠. 이런 화학 신호를 차단하는 게 허셉틴의 역할이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3주마다 총 18차를 받는다. 네. 보통 선행항암을 많이 합니다. 허투 양성 유방암 환우분들은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항암을 미리 해서 그때 표준적으로 많이 하는 게 TCHP 항암이죠. 도색탁셀, 카보플라틴, 허셉틴, 퍼제타 이거를 같이 6차에 걸쳐서 하죠. 3주마다 케모포토를 할 수도 있고 정맥 혈관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항암을 하고 나서 이제 계획대로 했다면 그러고 나서 드디어 수술을 합니다. 제 회원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선행항암 때 저랑 운동하고 선생님 저 수술한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항암에 비하면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격려해서 잘 하죠. 근데 이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그래도 이왕이면 관해를 목표로 많이 하죠. 그래서 수술 전에 MRI든 CT든 특정의 검사를 해서 암이 이 항암 치료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중간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냐면 더 커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줄어든 것 같다. 아니 그대로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계획대로 합시다 하고 결국은 항암을 6차를 끝내고 수술을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수장에서 이제 실제로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도 보고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등을 하죠.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한 1주나 2주일 후에 병원 다시 가죠. 그럼 이제 병리학 선생님께서 면밀하게 검사한 그 기록 차트를 보시고 관해가 됐네요. 환자님.
고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허셉틴은 무조건 암이 사라졌다고 해서 6차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남은 12차 허셉틴을 또 하게 됩니다. 허셉틴은 총 18차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도 운동하시고 이때도 이제 또 운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오셔서 하유님 축하드려요. 고생하신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네요. 근데 조금 공격적이다. 암이 사라졌지만 암이 관해에 성공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저런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으니 우리가 퍼제타 또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해서 허셉틴과 퍼제타를 남은 이거를 또 같이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근데 관해가 실패가 됐어. 암 사이즈가 항암 치료로 고생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남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암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칼을 들고 절제를 하려고 딱 갔는데 암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림프절에도 없어. 이제 관해가 성공이 된 거고 얘는 암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캐사일라를 단독으로 이런 거 안 합니다. 캐사일라를 단독으로 14차를 한다. 14차니까 얘도 3주마다 한다면 1년을 거의 가까이 항암을 하시게 된다. 그럼 이때도 이제 당연히 운동하시겠죠. 운동해야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허셉틴 주요 부작용, 감기 유사 증상이 있다. 발열, 오한, 두통.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전 시간에 심장에 대한 부작용이 강력하다. 안트라사이클린 계열과 이런 허셉틴 트라스투주맙 계열이 심장 독성이 아주 크고 특히나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심부전 일으킨다. 그러다 보면 항상 피로해요. 심장이 제대로 전체 혈액을 못 주니까. 그리고 숨가쁨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사 또 백혈구 저하. 이거는 단독보다는 이런 TCHP를 같이 할 때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독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려서 심부정, 협심증, 심장 마비가 과거에 있었다든가 심장 판막 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깜빡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캐사일라 친구가 어떻게 보면 N2입니다. 저는 이제 캐사일라 하는 분도 지금 계시고 N2 하는 분도 계시고 트라스투주맙에 플러스 더 큰 핵폭탄을 넣은 거예요. 암 사살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핵폭탄 이름이 엠탄신이다. 그래서 트라스투주맙 엠탄신. 근데 부작용은 허셉틴 자체 부작용이 있겠죠. 트라스투주맙 그대로의 플러스 엠탄신이 가지고 있는 간 문제와 낮은 적혈구 문제들이 좀 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소위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린 허셉틴 트라스투주맙입니다. 얘를 여기에 링커가 있어요. 그리고 핵폭탄이 있습니다. DM1이라는 엠탄신이라는 핵폭탄을 얘가 있고 그 핵폭탄을 이 링커가 트라스투주맙에 연결을 해요. 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허투 단백질이 이 캐사일라라는 표적치료제랑 결합이 되면 얘가 이렇게 내 세포 내로 들어온다고 했죠. 우리가 허셉틴의 역할 중에 하나가 유도잖아요. 세포 내로 내재화라고 그래 그걸요. 유도해서 여기 엔도점 얘는 이제 택배 배송 이게 센터거든요. 어디로 보낼까 해서 주로 얘를 바로 이제 배송이 왔으니까 목적지가 이제 라이소좀입니다. 이제 청소기관이에요. 와서 여기에 이제 얘네들을 분해하는 겁니다. 분해한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링커가 이 라이소좀까지 핵폭탄이 이 중간에 핵폭탄 터지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목표 지점에 터뜨려야 되는데 이 링커가 끝까지 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더 이상 터뜨리면 안 된다. 여기서 터뜨리면 안 된다. 여기서 터뜨리면 다 죽는다. 그래서 끝까지 이 청소 기간까지 링커가 그 링커의 그 기능을 연구한 게 대단한 거죠. 지금까지 다 실패했었거든요. 중간에 터진 거예요, 다. 그래서 링커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라이소좀에서 이제 분해가 되고 핵폭탄만 방출이 돼서 이 세포 이 분열 단계 M 유사 분열 단계 S에서 M기로 가는 그 유사 분열 단계에서 드디어 어디에 이 방추사 미세 소관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끝내지 못하면 분열이 되는 겁니다.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얘를 이제 M탄신이 핵폭탄이 여기에 뽕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분열을 막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 이제 염색체가 분열을 서로 나눠 가는 거고, 여기서 방추사가 이 염색체를 끌어오는데 이때 마지막 히든 카드 폭탄 터뜨리는 겁니다. 이런 핵폭탄이다. 링커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링커가 이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게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핵폭탄이 미세소관 억제가 될 수 있게끔 할 때까지. 그래서 대충 좀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G1기 세포 성장, S기, 그 다음에 G2기, 그 다음에 핵분열. G2기에서 M기네요. S기가 아니라 G2기에서 M기로 가는 이때 분열이 되는 그 마지막 시점에 미세소관을 방해하는 거죠. 방추사가 그 기능을 못하게끔. 그래서 캣사일라 다시 정리합니다. 이런 좋은 약을 다 하면 좋은데 모든 암 한우분들한테는 할 수 없고 허투 양성 유방암 한우분들한테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완전간에 실패했을 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TCHP 그래서 트라스투즈마블을 또 미리 좀 했어야겠죠. 그리고 최대 14회 14차를 하는 거죠. 3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재발 환우분들이나 완전 간해가 실패한 그룹에서 좀 한다. 물론 뭐 3중 양성에서도 같은 얘기겠죠. 그런데 부작용, 간독성. 그래서 캣사일라 하신 분들은 항상 저 같은 경우는 흔히 AST, ALT,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혈액 검사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보고, 이렇게 같이 보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게 사기 암 환우분들한테 되게 힘이 많이 됩니다. 자,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지 없는지, 피로, 두통, 말초신경통증이 약간 있다. 자, NO2. 비슷하죠. 근데 NO2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간질성 폐질환이 부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2분이 계시는데 숨 호흡이 좀 가파르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간혹 이거 중요합니다. 골수 억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중 수치 막 떨어져서 딜레이가 된 부분도 있고 속을 되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심장 독성은 좀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른 기침 좀 하신 분도 있고, 또 늘 피곤한 부분이 있죠. 뭐 심장 독성도 있고, 또 폐도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섬유화가 생겨서 이제 폐 가스 교환이 잘 안 되는 게 간질성 폐질환의 어떤 정형적인 특징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교재에 나와 있던 내용을 제가 선생님들 알기 쉽게끔 설명을 한 거예요. 괜히 막 어려운 내용 선생님들한테 막 제가 푸시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대표적인 표적 항암 치료제이죠. 이메티닙, 글리백이 이제 넘버 1. 표적 치료제라면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트라스투즈맛 허셉틴 개발하신 그 교수님께서 언젠가는 또 노벨 의학상 후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 허셉틴을 인하여 20에서 30% 되는 생존율이 80%까지 끌어왔다. 엄청난 의학에 기여를 한 연구이죠. 그로 인해서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엄청 메이저 회사가 또 더더욱 더 됐고, 그리고 이제 적응증과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부작용, 뭐 심장 독성이죠. 그리고 또 이런 트라스투즈마블이 이제 1990년도에 했으니 지금이 24년이니까 34년이 지났죠. 그 사이에 이제 더 강력한 M탄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캣사일라나 또 NO2가 있다. NO2는 조금 더 앞에 G1에서 S기로 갈 때, 이때
더 초반에 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N2입니다. 더 효과가 더 있다고 보죠. 지금 의학계에서는 캐사일라 부작용, 간질성 폐 질환이 있다. 그리고 적응증과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